너 미적분 다 했니? 네. 그게 제일 나은 거 같아? 네. 진짜? 오씨, 너 수학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근데 아직 어려운 부분 안 풀어서. 어려움 안 풀었어? 근데 그때 너 모의고사 때 잘 봤다 그러지 않았니? 네. 그때 뭐 하나 빼고 다 맞은 거야? 네. 그럼 너 미적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뭐지? 그 도함수 활용? 그것도 좀 하니? 그러면 이제 도함수 활용이랑 적분 활용 이런 것도 좀 잘해요? 잘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추해요. 얼추? 야,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설프게 학통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수 있겠다 야, 진짜. 그 뭐야 7단원에서 질문 남은 거 있어 혹시? 근데요 얘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 전체적으로. 진짜? 네. 어느 부분? 그냥 이 프로가 나온 애들 있잖아요. Z로 바꾸는 애들. 그래? 그게 제일 쉬운데? 얘는 뭐지?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네? 제일 안 되는 거 여기서 다 안 돼 전체적으로? 네. 그럼 몇 번부터? 72번부터 72번부터? 그 어려움 점. 어려움적 있는 거? 그거를 그거를 그래 어려움적 있는 거는 모를만 하긴 해. 왜냐면 그냥 하는 거면 하는데 그게 막 약간 생각도 좀 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네. 그래 다행이다. 보통 틀린 건 아니라서. 그러면은 72번부터 네. 72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넘어가서 3부터가 문제예요. 3부터가 문제예요. 네. 잠깐만. 얘를 다 하면은 당연히 12시간을 못 하겠지? 네. 어떡하지? 그냥 몇 개만 해주시면. 몇 개만? 네. 그러면은 그 내가 봤을 때 가장 최신 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우선 276번 있죠? 네. 그거를 좀 해봅시다. 네. 276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2006 정규 분포를 따르는 x 그러니까 x라고 쓰고 n이라고 쓰는 게 편하다 그랬잖아.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80,5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5의 제곱. 그다음에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y가 2x 더하기 y가 a다. 요거를 만족하는데 그러니까 p라고 쓰고 그러니까 b가 되고 x의 범위가 75까지가 0.153구라 그랬잖아요. 1359. 그러면은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쓱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럼 1359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59. 그러니까 75가 이게 80이잖아 지금. 얘를 x라고 쓰면 그러니까 이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75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75는 시그마가 5니까 이게 1시그마잖아. 그러니까 1시그마는 0.3413이죠. 그러면은 이만큼이니까 그러니까 b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되는 이만큼이 사이값이 0.135인 거잖아. 네. 그죠? 그러면은 뭐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평균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거든. 이거를 우리가 쓸 거면 표를 쓸 거면 그러면은 이만큼의 넓이에서 0.3413을 뺀 게 0.135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빼는 게 0.135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이만큼까지의 넓이 자체가 이만큼까지 넓이 있죠. 그 넓이가 그 무언가의 넓이에서 0.3413을 뺀 게 얘가 0.135가 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더하면 물음표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물음표라고 하는 게 두 개를 더하니까 0.477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 두 개 더하니까. 그러면은 평균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넓이가 0.4772가 되면 되는 거잖아. 네. 0.477이가 2.0이잖아 지금 z값이. 그러면은 이만큼의 형태가 이 시그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시그마가 5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는 1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b가 70이 된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마 해야 될 거야. 아마 이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딱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y 값이 0.433이거든. 다시 말하면 y 값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쓱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 썼을 때 뭐 이쪽에 있는 게 평균이 될 거긴 하단 말이야. 평균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선은 봤을 때 이쪽이 y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변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게 뭐냐면 a-2x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2x 있잖아. 2x 얘가 80인 건 알잖아. 그 다음에 시그마 x가 뭐냐면 5라는 것도 알겠죠? 근데 그럼 y가 이거죠.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y 물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서 이쪽이 평균이고 이쪽이 시그마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얘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어차피 이대로는 못하니까 내가 변수가 중요하다 그랬던 게 그럼 여기 있는 게 2라고 쓰고 a-2x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이게 시그마가 되고 a 빼기 2 그다음 여기서 2x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배운 적이 있지 않니? 그죠? 개수를 따라간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a-2배 2x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다음 여기는 뭐냐면 이거는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분산을 할 때가 제곱된 거고 그럼 시그마 할 때는 그 루트를 씌울 거니까 절대값 빼라 그랬잖아. 그럼 절대값 2배이기 때문에 그럼 그냥 얘는 2라고 쓰고 시그마 x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1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쪽은 얘가 얼마였냐 이게 80이니까 80 집어넣으면 160이잖아. 그러니까 a 빼기 160인 거죠. 돼요? 그럼 공교롭게도 a 빼기 160이 평균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돼요? 이게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얘가 b까지니까 b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얘가 0.433이니까 우리가 b는 구했잖아 아까 70이라고. 그래서 얘가 7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얘가 y에 대한 변수잖아. 얘가 y. 그럼 표준 편차가 10짜리란 말이야. 근데 0.433이가 될 거면 이만큼이 1.5시그마인 거잖아요. 네. 0.433이니까. 그러면은 시그마가 여기서는 10이 왔잖아. 여기다 10을 곱하니까 이쪽은 1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70이었으니까 이만큼을 따졌을 때 이만큼 15 차이가 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55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A는 넘기면 되니까 215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다 보면 못할 건 아닌데 좀 이게 좀 불쾌하게 생기긴 했어 이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보자. 내신에 엄청 자주 나오는 게 280번이긴 한데 내가 저거 했었나? 아니요. 안 했어요? 280번 아니 279번? 이거 했었나? 아니요. 안 했어요? 얘를 할까 그냥? 아까 이거 비슷한 거 같으니까. 네. 알겠죠? 그죠? 합시다. 279번. 내일부터 학교 가니? 네. 오늘 그럼 마지막 급식이네 그러면? 근데 저녁은 또 와서 먹어요. 아 여기 저녁도 줘요? 네. 아 여기 원래 저녁 주지? 네. 아 근데 이제 평일에 다니냐 아니면 주말에만 다니니? 집에 다녀요. 아 둘 다 다녀요? x는 n, 2죠. 그 다음에 y는 또 화통이랑 그 미적분 둘 다 하는 거지? 네. 그런 학교가 또 있긴 하더라. 너만 그런 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m, 시그마
뭔가 표준 편차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근데 그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나 있잖아. 나. 얘긴 해. 그러니까 이게 P가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랑 그다음 이거 이퀄 P가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말이 되게 여러모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은 얘도 만약에 Z로 바꾼다고 하면 뭔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올 거고 얘가. 이거 이때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뭔가 그냥 바로 안 나올 때는. 그리고 얘는 똑같이 P라고 쓰고 Z로 바꾸면 무언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Z 값은 시그마의 개수만 가지고 보는 건데 그럼 얘는 Z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 이렇게 평균이 무조건 0이고 시그마가 1짜리인 거잖아. 그러면은 뭔가보다 작거나 같다랑 뭔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얘가 평균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만큼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얘는 정확하게 대칭이 되게 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만큼이 돼야지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크거나 같다니까. 그럼 만약에 반대로 말하면 뭔가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쪽에서 걸렸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넓이일 거 아니야. 얘보다 뭔가 평균보다 큰 값이 됐다고 치면 얘가 만약에 평균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작거나 같다가 이만큼일 거 아니야. 그럼 근데 어쨌든 똑같이 크거나 같다라고 쓸 거면 얘랑 대칭되게 이쪽으로 와서 이만큼의 넓이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로 뭐냐면 정확하게 Z 값을 따졌을 때 절대 값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절대값. 얘가 만약에 2면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Z값으로 바꿨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얘네 둘의 형태가 한쪽이 K면 한쪽은 무슨 너스 K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한쪽은 작거나 같고 한쪽은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방향성이 같다라고 치면 아예 똑같아야 되는데 Z값이. 근데 얘는 한쪽은 방향이 다르잖아. 한쪽이 크면 한쪽이 작은 거잖아. 그럼 이때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Z값의 합이 0인 거야. 근데 만약에 방향성까지 같다라고 하면 그냥 아예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Z값이. 그래서 얘는 방향이 다르니까 Z값 합이 0인 거고요. 만약에 아예 이쪽 방향까지 똑같으면 Z값이 같다라고 쓰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좀 되게 잘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그럼 여기에 Z값은 그거라 그랬잖아. 먼저 그러니까 무조건 X라는 거를 얘는 그 평균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는 얘가 Z값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변수가 있으면 걔를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는 형태가 Z값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거였기 때문에 여긴 지금 4잖아. 그러니까 4에서 m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Z값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Z값 같은 경우는 A가 되는데 거기서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 얘가 이쪽이 뭐냐면 얘가 0이다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그죠. 이거 하나 나오는 건데 근데 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 가지고 못 구할 거 아니야. 변수가 되게 여러 개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는 건 뭐냐면 여기서 그거죠. 자 2라고 쓰고 y 그 다음에 v라고 쓰고 y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EX 같은 경우는 얘가 M이었고 그 다음에 그 시그마 X 같은 경우는 얘는 2였으니까 얘도 그냥 시그마로 바꾸자.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얘가 아까도 여기 있지만 이쪽이 얼마냐 얘가 어디 갔니? 279번에 3x 빼기 a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2라고 쓰고 3x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2라고 시그마라고 쓰고 3x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m이었으니까 그럼 이쪽은 이거 이퀄 이렇게 되는 거죠. 3 곱하기 2x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시그마 3 곱하기 시그마 x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2x가 m이니까 여기는 3m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지. 그럼 그게 아까 여기 평균을 똑같았잖아요. 이거 이퀄 m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자를 많이 있으면 어차피 못 풀 거니까 문자를 이제 이거를 하나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보. 그럼 여기는 a는 2m인 거지. a는 2m.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시그마는 얘가 시그마 x가 2였잖아요. 여기 2. 그럼 이건 6이죠.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그 시그마는 그냥 6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a가 2m이었고 2m
그럼 시그마가 6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집어넣으면은 그냥 2-2분의 m에다가 이쪽은 플러스 3분의 m에다가 아니 6분의 그냥 m이라고 쓰면 되겠다. 6분의 m. 얘를 안 돼. 돼요? 그럼 6분의 3에서 6분의 m을 빼니까 마이너스 6분의 2m이니까 그럼 얘는 3분의 m이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풀어야 돼. 안 그러면은 내신 볼 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상 해보면 괜찮거든요. 근데 몇몇 개 어려운 게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이 277번 같은 경우도 막 그 확률 더한 게 2분의 1 되는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4부터 8까지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277번.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277번이 여기가 x가 되는 거야. x 이렇게 x. 얘를 x라고 썼을 때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4거든 이쪽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 4부터 8까지니까 이만큼의 어떤 형태일 거란 말이야. 근데 y가 8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y가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걔를 더한 게 2분의 1이거든? 돼요? 그러면은 봐봐라. 이거를 이대로는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z 값을 따졌을 때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이면 이만큼이 4잖아. 그러면은 이게 몇 시그마냐고 물어보면 이만큼이 4인데 그게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니까 시그마가 얼마라 그랬죠 얘가? 3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3인데 곱하기 보면은 3분의 4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값이죠? z 값이죠. 돼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여기는 0일 거고 z로 바꿨을 때 그러면 이렇게 딱 됐을 때 이만큼에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까지의 넓이를 이만큼이다라고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넓이를 s라고 쓰면 여기 넓이도 s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그 y 값 같은 경우는 8 이상이죠. 8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딱 쓴다라고 보면 아마 이쯤 이렇게 돼야지만 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어느 정도 있는데 다 더해봤자 0.2분의 1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얘를 여기다 만약에 표현을 하더라고 보면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도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생각했을 때 야 2분의 1 될 거면 이 오른쪽 왼쪽 걸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거보다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그냥 어차피 얘랑 무슨 층성을 띈다라고 보면 되니까 대칭성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만큼만 채우면 끝날 거라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쪽에 어떤 값이 있다고 치면 얘를 여기다 z값으로 바꾸면 얘랑 정확하게 무슨 층이 돼야 되니까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만큼의 z값은 몇 분의 몇이 되면 돼요? 3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거야. 되니? 그럼 여기는 굳이 말하자면 3분의 4, 그러니까 이만큼의 거리 있죠. 이만큼의 거리 평균부터. 그러면 지금 여기서 277번이니까 얘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게 어쩔 3분의 4 시그마. 3분의 4 시그마. 근데 얘가 8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8 더하기 3분의 2 시그마라고 한 거잖아. 8 더하기 3분의 2 시그마. 그래서 y가 걔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만큼이 3분의 4 시그마면 여기서 이제 3분의 2 시그마니까 그 절반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시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해보시면 되는데 약간 그거를 정확하게 보는 게 좀 짜증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너한테 보내는 거 하시면 됩니다. 보내. 알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추정입니다. 추정. 우선 근데 그거만 할 줄 알아도 너네 학교에서 크게 문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있잖아. 그 약간 그 넓이 구하는 거 있잖아. 그 연속 확률 분포에서 그 쉬운 것들. 그것만 먼저 알고 있다가 시험 볼 때쯤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좀 더 보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그 수업도 내신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수능이니 그냥 너 학점세 낸 거? 그냥 내신? 둘 다. 둘 다? 아마 그때도 할 거야. 그럼 그때 보면. 한 학기 동안 하는 거지? 그 한 학기가 있는 한 학기긴 한데 어. 수능 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있던 걸 1년 동안 들었지. 아 학교 그 내신. 아, 내신이. 어차피 그 안에 다 진도 나가는 거잖아. 이게 과목은 1년 동안 있긴 한데 진도는 아마 한 학기 다 나갈 거예요. 그렇지 그러겠지. 뭐. 그때 보면 좀 더 그 이해 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 두 가지거든 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원래는 2시간에 그 걸쳐 한다는 게 헷갈려. 그래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서 원래 2시간에 걸쳐 하지만 그럼 이제 자 이쪽은 표본 평균의 분포를 해. 그리고 두 번째가 모평균의 추정. 이 두 가지를 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가지고 이제 그 모평균의 추정을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최대한 좀 약간 그 분리를 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얘는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할게요. 표본 평균의 분포. 그래서 최대한 안 헷갈리려면 그러니까 이쪽은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건 표본이라는 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막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막 뭐 넓이 구하고 막 이랬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냐면 얘는 그 모집단이라고 모집단. 그러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라고 봐도 큰 상관이 없어. 모집단이니까 어미 모자를 쓴데 뭐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전체 어떤 집단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전체 집단.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평균 키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그 전체 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있는 거겠지. 근데 뭐 알겠지만 그거를 다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 구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를 할 거냐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일정 크기로 뽑아낸 이제 부분 집합이 있을 거 아니겠니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만약에 뭐 100명을 뽑는다고 하면 100명을 뽑는 거고요. 200명을 뽑는다고 하면 200명을 뽑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표본의 크기라고 해요. 크기. 이게 n이라고 해. n개를 뽑는 거야. 그러면은 n개짜리니까 원소의 개수가 n개짜리 있는 부분 집합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있잖아. 근데 이게 얘를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임의 추출이라고. 임의 추출. 이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임의 추출이라는 게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임의 추출은 아니다 여기 이렇게 하자. K라고 하자. 왜냐면 또 여기 이걸 N이라고 쓰는 게 맞으니까 그럼 얘가 이제 총 N개가 있다고 보면 여기서 K개씩 뽑는데 임의 추출이 그거야. 뽑고 다시 넣는 거야. 그러니까 뽑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뽑힌 사람이 다시 안 뽑힐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뽑고 다시 넣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원소가 나올 확률은 무조건 몇 분의 1인 거야. 이게 N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N분의 1인 거야 무조건. 그럼 얘는 굳이 말하자면 이쪽은 얘는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자, 얘는 K회의 독립시행이라고. 독립시. 어떤 걸 뽑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뭐가 나올 확률, 특정 어떤 그 원소가 나올 확률이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게 독립시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한다라는 거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어떤 그 원소가 나오겠죠? 그다음 두 번째 원소도 나올 거고 세 번째 원소도 나올 거고 쭉 가서 n 번째 그 k 번째 원소까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 하나에 대한 어떤 그 집단이 얘는 표본 집단이에요. 표본 집단.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지. 되니? 그럼 어떤 게 나올 확률은 무조건 뭐 분의 1로 똑같다? n분의 1로 똑같다는 거. 근데 봐봐. 그러면 x1부터 xn까지 무슨 원소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지만 같은 원소가 몇 개 나올 수도 있어요? k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돼요? 그죠? 그러면은 뽑아냈잖아 얘를 가지고. 그럼 얘도 당연히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을까? 우리가 어떤 집단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맨날 어떤 자료를 우리가 해석하려고 보면 뭐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료를 수집한다고 할 때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뭐를 해서 해석을 하냐면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표차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집단에 대한 평균이 있고요. 이 표본 집단에 대한 분산이 있고 이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표차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싹 다 더한 다음에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얘를 xk까지 갈 거 아니겠니? 이렇게 간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누면? k
K로 나누면 평균이죠. 그럼 이게 이 표본 한 개에 대한 무슨 균일까? 평균이. 그럼 얘를 가지고 X바라고 불러요. X바 이렇게 돼요. 이게 X바야. 자, 그러니까 근데 얘는 X바가 뭐라고 했냐면 이쪽은 얘는 표본 몇 개예요? 표본 한 개. 한 개에 대한 평균이야. 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표본 한 개야.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럼 그다음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이 표본에 대한 분산을 가지고 보면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그랬죠. 그럼 굳이 말하자면 x1에서 x바를 빼요. 돼요? 그 다음 그거를 제곱을 하잖아. 그럼 당연히 그 다음은 x2에서 x바를 빼. 그럼 제곱을 하죠. 그럼 얘를 다 더해. 싹 다 더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점점점 가가지고 이쪽은 xk가 되고 빼기 x바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싹 다 이렇게 쓴 다음에 원래 뭘로 나눠줘야 돼요? k로 나눠야 평균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몰라도 돼.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알바도야. 이게 나온 거를 내가 거의 본 적이 없고 나오면 미친 사람이야. 진짜 그 사람은 정말 고발해도 될 것 같아. 그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돼. 이건 안 나와. 근데 이게 안정성을 유지한다 해야 되나? 왜냐면 이게 표본을 뽑는 거니까. 아니 같은 애가 n번, k번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균 키를 구할 건데 이 k개가 되게 말도 안 되게 최영만 같은 사람만 k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평균이 말도 안 되게 나오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보정해주기 위해서 k로 나누지 않고 k 빼기 1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몰라도 됩니다. 이거. 어차피 안 나와. 나오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올 거니까 필요 없고. 그럼 여기는 얘는 이 표본 한 개에 대한 분산이겠지 그러면? 그럼 S 제곱이 없어요.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이야 이게. 그래서 영어는 까먹었어요. 몰라. 그냥 몰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S 제곱의 루트.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표본 표준 편차죠. 표본 표준 편차.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굳이 말하자면 S 제곱에 그냥 루트를 씌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표본 분산, 표본 분산. 여기가 돼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표본 몇 개에 대한 거예요? 한 개에 대한 거예요. 한 개.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좀 헷갈려하는 게, 그러니까 아마 너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을 거거든. 얘는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이거는 노벨상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지금. 한마디로 표본을 뽑을 때마다 누구는 바뀌어? X만 바뀌어. 매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 번 뽑아가지고 얘를 그냥 대체하겠다는 건 미친 생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더럽게 많이 뽑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과장을 했을 때 보통 얘를 한 1억 번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얘는 과장이에요. 뭐 1억 번 뽑다가 죽어요. 늙어 죽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어쨌든 이 정도로 뽑으면 X바가 몇 개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1억 개가 나올 거란 거지. 그럼 당연히 X바가 1억 개 나오니까 얘가 만약에 우리가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랑 이산 확률 분포가 있었죠. 그럼 얘가 만약에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르면 X바도 이렇게 표를 가지고 뭔가를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지. 1억 개가 있을 거니까. 그럼 얘도 확률 분포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정규 분포면 마찬가지로 얘를 끌어오면 정규 분포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지. 돼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봐봐. 이거를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데,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정규 분포로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만약에 1하고 3하고 5가 이렇게 뭐냐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가 원래 그 확률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먼저 처음에 그냥 편하게 갈게. px가 이렇게 되는 어떤 분포가 3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돼요? 그럼 얘를 가지고 크기가 2인 표본을 뽑겠습니다. 크기가 2인 표본. 그래서 보통은 얘를 뭐 K라고 둔 거는 이거를 전체를 N개라고 뒀을 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크기를 N으로 두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줄게. 그러면은 X1과 무슨 2가 나올까? X2가 나오겠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그 형태가 정해져 있거든요. 왜? 아니 1만 몇 번 나올 수 있어요? 2번. 그럼 1 나오고 3 나오고 1 나오고 5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어떻게 돼? 그럼 3, 1, 3, 3, 그 다음에 3,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 1,
이거는 잘 알아야 돼. 이거는 여기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표본 하나에 대한 정보라는 것만 알면 되거든. 어차피 이게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얘부터는 알아야 되는 게 얘는 시험에 나와요. 얘는 시험에 나오니까 이건 알아야 돼. 자, 그럼 5하고 3이 있고 5하고 뭐가 있다는 얘기야? 5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당연히 뭐를 만들 수 있다? x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 둘의 평균이 x바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는 1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2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죠.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고 여기는 5가 될 거라는 거죠. 돼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 똑같이 둔 게 이게 무슨 립이라 그랬지 거의? 독립이라 그랬죠. 독립일 때는 그냥 두 개를 확률을 모아면 돼요. 교집합이니 곱하면 되는 거였지. 그게 곱의 법칙이었잖아. 그러면은 3분의 1, 3분의 1인 거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 얘가 모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때는 그냥 그 확률을 그냥 뭐 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돼? 곱해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해야 돼. 왜냐면 지금은 설명하기 편하게 이렇게 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뭐냐면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x 봐도 그럼 내가 몇 번 뽑았다고 이쪽은 1억 번 뽑으면 이렇게 난다는 거지. 얘도 이제 어떤 분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럼 얘가 표로 나오면 여기 x 바에 대한 분포도 뭐로 나온다? 표로 나온다. 만약에 x에 대한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된다? 그럼 x 바에 대한 분포도 무슨 규 분포가 된다는 얘기야? 정규 분포가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나오는 게 1, 2, 3, 4, 5죠. 적으면 돼. 그럼 당연히 여기는 px 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x에 대한 분포인지 x 바에 대한 분포인지를 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거 할 때는. 자, 그러면은 1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3분의 1, 3분의 1이면 9분의 1 아니야? 그럼 9분의 1에서 여기도 다 싹 다 9개 정도밖에 경우의 수가 없어. 당연히 그러겠지? 그럼 9분의 1이 한 개니까 이쪽은 9분의 1인 거야. 그 다음에 2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또 있죠. 9분의 2가 되는 거야. 3은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으니 이거는 9분의 3인 거지. 다시 여기는 9분의 2고 9분의 1입니다. 돼요? 이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잘 봐야 되는 건 당연히 2x는 그럼 얼마였어? 2x는? 3이죠. 이게 같은 비율이니까. 그 다음에 vx로 따지면 vx는 이거 제곱하니까 x 제곱 쓰면은 1하고 9하고 25일 거 아니야. 그럼 3분의 1 더하기 9 더하기 25니까 35가 되겠죠? 돼요? 그럼 얘가 3분의 35. 사실 이거면 돼요. 어차피 시그마 x는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라고 쓰고 무슨 바가 생겨요? x 바가 생겨. 그럼 아까 x 바 이거는 표본 몇 개에 대한 정보였어요? 한 개지. 그럼 여기는 표본 몇 개야? 1억 개에 대한 정보라는 얘기야.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1억 개는 오바라고 했지만 그 정도로 많이 뽑았을 때의 평균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표본 평균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분포가 되는 거야. 표본 평균. 돼요? 그럼 그게 어차피 긁으면 똑같이 3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야. 돼요? 그럼 V라고 쓰고 X 바를 썼더니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쪽은 1, 4, 9, 16, 25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얘는 전체로 보면 9분의가 되고요. 잠깐만요. 이거 35가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평균이 아까 3이었으니까 제곱 빼면은 9니까 9면은 3분의 27. 그럼 3분의 8이죠 얘가?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8 더하기 27 더하기 32 더하기 2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긁으면 되니까. 그죠? 이거. 자, 그러면은 35에 36. 그러면은 32 더하니까 68 더하기 25니까 9분의 84.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맞나? 35, 36, 68, 68에 84 맞네. 자, 그 다음에 평균 제곱이니까 9잖아. 이렇게 9. 그럼 마이너스 9분의 81이 그러면은 9분의 얼마다? 9분의 2. 되니? 그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상하지 뭔가? 불안한데? 잠깐만 이거 맞나? 1, 4, 9, 16, 25 25에다가 32에다가 27 그 다음에 8, 1 이거고 1, 9, 20
25에서 27 맞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되고 이게 이거 아니니? 다행이다. 자, 알았어, 다행이다. 9분의 10 돼요? 그럼 3분의 4겠지. 여기가 됐니? 이거요. 됐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2x잖아. 얘가 2x 반 거잖아. 그럼 이렇게 넘어갈 땐 두 개가 없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야 어차피 1억 번 뽑으나 얘를 1억 번 뽑는다는 게 그 막 거의 막 n번씩 1억 번 뽑는 거잖아. 그럼 n 곱하기 1억 개만큼 뽑은 거잖아. 그럼 그게 결국은 그냥 모집단을 그 조사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질수록 결국은 평균에 회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뽑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은 건데 분산만 좀 달라요. 분산만 좀 달라. 크기가 얼마였지? 그럼 이게 3분의 8에서 3분의 4가 된 거잖아. 그럼 얼마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2로 나눴죠. 그럼 그게 결국은 뭐야? n이야. 그래서 나오는 공식이 이거야. 그래서 나오는 그 너네가 외우는 잘못 외우는 공식이 그러니까 2x 반 거야. 그러니까 이게 x 바가 아니라는 거죠. x 반은 표본 한 개고 얘는 표본 겁나 여러 개야. 그럼 그게 그냥 m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다. 그럼 vx 반은 뭐냐 쪽은 아까 크기만큼 나눴거든요. 그래서 n분의 vx.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돼요? 그럼 시그마 x 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무슨 틀을 씌운다? 루트를 씌우니까 이쪽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거의 약간 이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냥 이거를 외우면 좀 편할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냥 시그마 해놓고 이제 그게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절대로 뭐냐면 얘가 x 바가 아니라는 거고 얘가 s 제곱이 아니라는 거 절대로. 이게 s가 아니라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은 누구랑 연관되는 거냐면 얘랑만 연관되는 게 이 세 개는. 여기서 파생된다고 여기서. 왜냐면 이거를 엄청나게 뽑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엄청나게 많으면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뽑았을 때 걔네들에 대한 평균이랑 걔네들에 대한 분산이랑 걔네들에 대한 표준편차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겠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요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대신에 만약에 얘가 이쪽에 있는 그 모집단 있잖아. 얘가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르면 이 표본 평균도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르는 거고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여기서 이쪽에 있는 그 표본 평균들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럼 결국은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원래 거랑 같은데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랑 표준편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얘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냥 얘 하나만 외우면 끝날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x 물결이랑 x 바 물결로 잘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변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좀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였을 때는 뭐냐면 그 표준편차 있죠. 걔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거에 m이라고 쓰고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쓴다고 치면 여기서 이쪽에 n 같은 경우는 m은 똑같은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 여기에 제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좀 약간 구별하시면 끝날 거란 얘기야. 그리고 여기 나왔을 때 이거 그 확률 구하는 거 있죠. 걔까지 좀 잘 구해주시면 끝입니다. 그거는.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거라는 거죠. 이쪽에서 EX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 VX가 나오는 거고 시그마 X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를 M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쪽을 시그마 제곱이고 얘가 시그마인 거잖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표본집 따라서 나오는 건 뭐냐면 X 바랑 S 제곱이랑 S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표본 몇 개에 대한 정보예요? 한 개. 되니? 근데 얘를 엄청나게 많이 뽑았을 때 얘 여기서 나면 파생되는 게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EX 바가 되는 거고 이쪽이 VX 바가 되는 거고 이쪽이 시그마 X 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X 바에 대한 정보가 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럼 이거는 그냥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여기는 이쪽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얘가 그냥 M과 똑같은 거고요. 여기는 n분의 시그마 제곱과 똑같은 거고요. 이쪽은 루트 n분의 시그마와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끝난다. 돼요? 그래서 요거야. 그래서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아마 여기는 크게 헷갈리는 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딱 넘어가면 됩니다. 제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갔니?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 그걸 가지고 봤을 때 287번 있죠? 287번. 그죠? 그거를 좀 봅시다. 생각보다 어려워 얘가.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되게 어렵거든. 다시 말하면 얘를 좀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게 되는데 봅시다. 이해 안 가면 말씀하세요. 287. 자, 주머니 A는 숫자 1, 2가 하나씩 적혀있는 2개의 공이 들어있고 주머니 B는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다. 3번 반복하여 확인한 3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 A, B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 그럼 A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B도 2분의 1이죠. 주머니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1 또는 2죠. 1 또는 2.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A에서 1을 선택한다 라고 하면 여기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도 2분의 1, 저기도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4분의 1. 돼요? 그 다음 여기도 4분의 1일 거야. 확률이 똑같을 거니까. 여기는 이거야. 2분의 1은 됐어. 근데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3 나올 수 있고 뭐 4 나올 수 있고 5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각각 3분의 1씩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게 6분의 1이고 여기도 6분의 1이고 여기도 6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돼요? 이거야. 자, 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세 개 몇 번 선택을 했냐면 3번 선택한 거잖아. 그럼 P라고 쓰고요. X바가 지금 2가 되는 걸 쓰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를 잘 모르면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X가 되는 거고요. 여기 1, 2, 3, 4, 5가 나온다는 거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굳이 사실 안 써도 되는 건데 그냥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거야. 그러면 1이 나올 수 있는 건 4분의 1, 2도 4분의 1, 3은 6분의 1, 4, 6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야, X파가 2가 될 거면 여기서 이거 3개거든. X1하고 X2하고 X3인 거잖아. 돼요? 그럼 다 더해서 뭐 나오면 돼요? X파가 3이 나올 거면 다 더해서 6 나오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다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런 문제의 특징은 X바가 2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6이 되는 걸 찾으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야. 확률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확률만. 그러면은 여기서 될 수 있는 상황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6 될 거면은 가장 큰 게 4하고 1하고 1이거든 이렇게. 사전식 배열이 좀 편해. 그럼 여기는 그 다음은 3하고 2하고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하고 2하고 1을 쓰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찾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411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존재하지? X1, X2, X3에서 똑같은 경우가 411 되죠? 141 되고 그죠? 114 될 거 있는데 세 가지. 최대한 같은 구조를 뭔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321은 6가지고 222는 한 가지라는 거지. 돼요? 근데 이게 다 무슨 립시행이라 그랬지? 독립시행이면 확률을 그냥 뭐하면 끝난다? 곱하면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돼요? 그러면은 411이니까 4 나오는 거는 6분의 1이고 1 나오는 게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두 번에 6분의 1 한 번이니까 96분의 1인 거야. 확률은. 그럼 96분의 1인 확률이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니까 96분의 4인 거야. 돼요? 그럼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공교롭게도 3하고 2하고 1을 곱하면 똑같이 96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걔가 6가지를 알았으니까 96분의 6인 거죠. 그 다음 여기는 64분의 2만 3번이니까 64분의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아까 우리가 그 내용을 못했으면 못 풀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본다는 거.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건 또 잘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288번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X바가 4분의 11인데 4번 반복한 거니까 결국은 다 더한 게 11이 나오라는 얘기야. 그냥 X1, X2, X3, X4 더한 게 11 나오라는 걸 찾는 거니까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게 되는 거고 보통 다 마찬가지니까 아마 289번도 똑같을 거야. 얘도 X바는 2니까. 그럼 얘는 2개니까 n이 2인 거잖아. 그럼 X1과 X2를 더한 게 4가 되는 걸 생각하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290번 있죠. 290번. 290번 요거 무평균이 15래. M값이 15거야.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가 8인 모집단 이게 8이에요. N이 4래. 그 순간 뭐가 없어. 이 X반은 그냥 N과 똑같다 입니다. X반 표본 평균을 되게 여러 번 뽑았다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뭐 그건 알바 너무 그냥 이렇게 똑같다고 보면 되니까 그럼 이거는 15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X반은 그냥 외우라 그랬거든요.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근데 N은 4니까 집어넣으면 2고요. 시그마는 8이니까 집어넣으면 그냥 8. 그럼 얘는 4. 그냥 그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별거 없을 거고. 그러니까 291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293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집 형태? 좀 약간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293번은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x가 여기 있고 1하고 3하고 5가 있는데 그럼 얘가 a고 얘가 9분의 1이고 이게 b란 말이야.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9분의 8인 건 알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긁은 게 3분의 7이니까 a 더하기 9분의 3 더하기 얘는 5b니까 그럼 저건 a 더하기 5b를 썼을 때 a 더하기 5b 그럼 9분의 21이니까 얘가 3분의 7이면 그러면은 9분의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5b가 2다. 그러면 4b가 9분의 10이네. 그러면은 b 값은 36분의 10이니까 18분의 5다. 18분의 5. 그러니까 18분의 5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18분의 2니까 그럼 18분의 11이죠.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이사론을 분포 쪽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그냥 시그마 2x 바에다가 더하기 1 얘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냥 필요 없어요. 이거 그리고 2배 시그마 x 바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그게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는데 그럼 얘가 6분의 1인데 어쨌든 얘를 가지고 쓰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얘가 6분의 1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시그마는 이제 여기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쪽에서. 그럼 걔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루트 n의 범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루트 n이 크거나 같다고 6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제곱하시면은 얘는 뭐냐면 36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죠. 분산만 구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분산. 이렇게 그냥 구해주시면 끝날 거다. 왜냐면 이게 뭐 범위가 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이때는 그냥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시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가거든. 296번을 봤을 때 잠시만요. 이해 가니? 별건 없는데 한번 하면 좀 괜찮을 거야. 아마 다음에 할 때 좀 더 낫긴 할 거니까 우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296번을 좀 잘 보면 된다? 그러니까 296번에서 애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언제 x를 쓰고 언제 x바를 쓰냐고 했거든요. 대놓고 나왔어.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전분포를 따르는데 그럼 그냥 m값이 100인 거고요. 시그마가 그냥 시그마인 거야. 시그마 그냥 쓰자 이렇게 시그마. 이게 모집다 이거야. 근데 대놓고 나와.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 대놓고 나왔잖아. 이게 n은 25가 되는 거죠. 그럼 범 위의 확률을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x바에 대한 그 정규 분포를 가지고 본다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는 평균은 그대로 m값이니까 10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시그마만 바뀌어요. 시그마만. 그럼 얘가 5분의 이쪽은 시그마의 제곱이 된다고 쓰면 돼요. 이쪽이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가 이쪽에 x바에 대한 분포를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쪽이 평균은 그대로 100이잖아. 한쪽만 가지고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 반으로 나누면 0.9876의 절반이 0.4938 이거죠.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됐을 때 이만큼이 102라고 쓰면 이만큼 넓이가
0.4938이면 되는 거고요. 그럼 0.4938이 되는 게 2.5 시그마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2라는 게 결국은 2.5 시그마인데, 그러니까 시그마에서 주의할 게 x 바에 대한 분포였잖아. 그러니까 이때 표준 편차는 5분의 시그마인 거야. 5분의 시그마니까 이쪽은 얘가 2.5 곱하기 5분의 시그마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요 2가.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되고, 헷갈리면 그냥 2분의 5라고 쓰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얼마니 얘가? 이거니까 20. 그건 20이니까 5 사라지고 시그마는 4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거니까 봐주시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넘어가서 298번이죠. 298번. 298번 그걸 좀 봅시다. 똑같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주일 평균 시간이 근무 시간 평균이 42시간. 그래서 M 값 42. 다음 표준 편차가 4시간. 시그마가 3. 정규 분포를 따른데,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x 물결 n이라고 쓰고 42,4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솔직히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근데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이미 추출한 4명의 일주일 근무 시간의 표본 평균이래. 표본 평균. 그러니까 x 반인 거야. 표본 평균이 43시간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포를 따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균은 그대로 42인데 여기서 이미 추출한 4명이니까 n이 4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시그마가 2의 제곱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면 얘가 x바니까 이쪽을 x바에 대한 분포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지금 40인 건데 근데 얘가 43이라고 그랬으니까 43 이상이니까 이렇게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1인데 시그마가 2로 바뀌었으니까 이쪽은 0.5 시그마라는 거지. 그럼 0.5가 0.191호라고 나왔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쪽이 0.191호니까 내가 원하는 넓이는 0.5에서 0.191을 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 x고 어떨 때 x 바라는 건 문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299번도 보면 이미 추출한 36명의 일주일 수면 시간의 표본 평균 2라고 대놓고 나와 있잖아. 그럼 x바가 44시간 45분 이상이고 45시간 20분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그냥 그거야. 그래서 얘는 x바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보시면 끝날 거라는 거지. 그리고 300번도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이 어쩌고 나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되니? 오케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303번이 어려움이니까 그거는 한번 풀어보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잘하면 12시까지 할 수도 있겠다. 303번.
됐어요? 아 그래? 너무 잘하는데? 안 풀어도 되니? 같이 해요? 그러면 합시다. 자, 그러니까 A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X 물결 이렇게 쓰는 게 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Y 물결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가 그 뭐냐? 그 정규분포를 다른 다라고 둘 다 똑같이 쓰면 되고, 얘가 이렇게 돼서 220이 평균이고요. 얘는 240이 평균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1.5배니까 2분의 3 시그마라고 쓰고 얘를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그 뭐냐 여기서 이제 쓱 가요. 이미 추출한 n명이래. 그럼 x 바에 대한 거에 대한 정규 분포는 220은 그대로인데 이쪽은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쪽에 제곱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 사실 말하면 또 이제 여기서는 y 바라고 쓰시면 되고 이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쪽은 240은 그대로인데 여기는 얼마냐? 이게 2분의 3 시그마잖아. 이거를 루트 n이니까 그럼 3 루트 n이라고 쓰면 되겠죠. 왜냐면 9n이라고 해서 9n. 그럼 여기서 이거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굳이 말하자면 2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거 얘를 딱 쓰면 되니까 얘가 이렇게 딱 돼서 2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x 바가 이렇게 어쨌든 가는 거고 얘가 220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딱 갔을 때 얘가 이만큼이 215분이 210. 그럼 얘가 0.1587이니까 그럼 얘는 0.3413이겠죠. 나중에 보면 얘를 거의 외울걸? 1시그마 한 번. 그만큼 한마디로 1시그마 얘가 시그마 거잖아. 얘가 이쪽이 새로운 시그마. 그럼 이게 그냥 5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는 2분의 시그마인 거니까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쓱 가가지고 이렇게 쓱 이렇게 간다고 치면 여기는 굳이 말하자면 이쪽은 2분의 5겠지. 굳이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여기서 이게 240이니까 얘가 240. 그러면은 235니까 얘가 235 이렇게 이만큼인 거잖아. 크고 나왔다니까. 근데 이거의 어떤 형태는 2분의 5가 시그마니까 얘는 2 시그마겠죠. 2 시그마니까 이쪽이 얼마니? 0.477이다. 0.477. 여기 0.5가 될 거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답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니까 어려움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답률이 낮아가지고 어려움이거든.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야. 어떻게 보면. 공부하면 이건 되니까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상관없을 거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어떤 분포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알겠죠? 그러면은 한 10분만 있다가 20분에 딱 시작합시다. 그럼 딱 12시쯤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함수의 개수는 그걸 진짜 거기서 할 걸 아마? 거기서 할 거니까 너무 크게 그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작합시다. 프린트 없죠 그러면? 줄게요.